철학이라고 하면 다들 지루하고 두꺼운 교과서부터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서양 철학의 탄생 스토리는요, 사실 엄청나게 극적이고 놀라운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자, 복잡한 철학 용어는 다 빼고 저와 함께 역사 탐정이 되어서 아주 쉽고 흥미진진하게 이 놀라운 서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식 수준이 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정말 뜬금없이 인간의 지성이 말 그대로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지루할 정도로 느릿느릿하던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지적 도약을 단숨에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기원전 6세기 즈음의 흐름을 보면 지적 성장의 상승 곡선이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과학, 수학, 그리고 낡은 관습을 깨부수는 자유로운 생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시기입니다. 흔히 이걸 그리스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특별히 천재였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요, 사실 아주 명확한 역사적 이유들로 딱딱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강 유역의 제국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이 나라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진짜 부유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처럼 군림하는 절대 군주, 그리고 숨막히게 꽉 막힌 종교적 보수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죠. 맨날 사후세계나 점성술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지적인 발전이 멈춰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달랐어요. 철학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 즉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대해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절대적인 지적 자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그 자유가 엄청난 결핍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의 초기 그리스인들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속 자원이 진짜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결국 이 뼈아픈 결핍 때문에 그들은 안락한 강가를 떠나서 아주 거칠고 위험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역동적인 해상 무역에 뛰어들어야만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문명의 메인 무대가 얌전한 강물에서 거친 지중해 바다로 확 바뀌게 된 거죠. 지리적인 조건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스 땅이 좀 척박하잖아요. 산맥은 엄청 험준하고 계곡은 좁고 농사지을 땅은 부족하고, 근데 이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런 지형이 이집트처럼 거대하고 억압적인 통일 제국이 생겨나는 걸 물리적으로 아예 막아버렸거든요. 그 대신 바다로 나선 사람들이 해안선을 따라 무역을 하면서 각자 자기들만의 개성이 뚜렷하고 맹렬하게 독립적인 폴리스, 즉 도시국가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척박한 땅이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진짜 시민들을 길러낸 셈이죠. 자, 여기에 이 문명의 발전 속도를 그야말로 폭발시켜버린 두 가지 외부 기술이 장착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전, 즉 화폐예요. 동전이 생기니까 굳이 땅이 없어도 누구나 부를 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인 계급이 탄생한 거죠. 두 번째는 알파벳인데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모음을 싹 추가해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한 이 문자는 누구나 엄청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었습니다. 즉, 소수의 지배층만 꽉 쥐고 있던 돈과 지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쫙 퍼지게 된 겁니다. 완벽한 지식과 권력의 민주화였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리스인들은 오직 이성적이기만 했을까라는 위대한 오해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그리스 사람들은 언제나 침착하고 완벽하게 합리적이었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완벽한 비율의 아폴론 조각상처럼 말이죠. 모든 일에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세련된 귀족들의 태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사실 이 모습은 그리스인들의 전체 정신 중에서 아주 예쁘게 포장된 딱 절반, 그 절반에 불과하거든요. 조금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저 완벽해 보이는 올림포스의 신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쥐뿔도 영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신들은 우주를 만든 창조주도 아니고 농사짓는 평민들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세상을 힘으로 빼앗은 오주구급 해적이나 권력자에 가까웠죠. 자기들끼리 하늘을 위해서 맨날 파티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도덕적 가르침 같은 걸 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텅 빈 아주 거대한 영적 공허함과 덩그러니 남게 된 거죠. 자, 이 텅 빈 공허함을 파고들면서 이야기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고상하고 이성적인 올림포스라는 껍데기 바로 밑에서는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절박했던 평민들의 진짜 종교, 바로 원시적인 대지신앙이었습니다.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뿔 달린 염소신에게 빌고 온갖 주술과 마법이 난무하고 심지어 동물의 피를 바치는 제사까지. 그야말로 거칠고 비이성적인 본능이 그들의 진짜 삶 속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은 언젠가 터지는 법이잖아요. 올림포스라는 그 깐깐한 이성의 감옥에 갇혀 질식할 것 같았던 사람들은 아주 과격한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바로 포도주와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문명의 굴레를 다 던져버리고 한밤중에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미친 듯이 거친 의식에 뛰어들었어요.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짜릿한 황홀경에 빠져든 겁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뜨거운 열정이 차가운 이성의 벽을 박살내고 화산처럼 폭발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진화가 일어납니다. 이 거칠고 야만적이던 육체적 광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페우스 교라는 아주 신비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단순히 술 마시고 육체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깨달음을 향한 고도의 정신적 도취로 바뀐 겁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영혼을 닦아서 신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야말로 깊은 신비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타는 영적 갈망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세계의 특징을 한번 쫙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맞붙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현실 세계의 질서와 차가운 합리성을 외치는 귀족들의 올림포스적 이성, 반대쪽에는 영혼을 구원받고 싶어하는 평민들의 뜨거운 오르페우스적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마음속은 사실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가 쉴 새 없이 치고받고 전쟁을 벌이는 거대한 전장터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위대한 종합. 드디어 서양 철학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클라이맥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극과 극의 에너지가 정면 충돌하면서 마침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위대한 결과물이 탄생합니다. 영혼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펄펄 끓는 열망이 올림포스의 차갑고 예리한 수학적 논리와 딱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같은 진짜 천재들이 깨달은 거죠. 아,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과학만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없고 반대로 이성적인 통제가 없는 맹목적인 열정은 너무 위험하구나. 이 두 세계를 완벽하게 충돌시키고 융합해낸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양 철학의 진짜 기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그 놀라운 천재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상징은 구름 위에서 평온하게 벼락이나 내리치는 제우스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이성이라는 신성한 불꽃을 훔쳐다 준 죄로 끝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열정을 기꺼이 감내해야 했던 반항아, 바로 프로메테우스죠. 냉철한 이성과 끓어오르는 열정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하고도 위대한 줄타기를 해낸 것, 그것이야말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철학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남기고 싶네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치열하게 겪었던 논리와 감정 사이의 끝없는 충돌, 이거 사실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내 안에 아주 차가운 이성과 도저히 통제 안 되는 야생의 열정을 지금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맞추고 계신가요? 이 매력적인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